자, 요번에는 이제 선형외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연습 문제를 제외하고 이제 최종 예제인데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자라는 예제고요. 이제 데이터 출처는 얘도 캐글에서 가져온 거예요. 미국에 이제 보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요금은 이제 가입자의 연령, 성별, BMI, 아동수, 흡연 여부, 그리고 지역 속성에 따라서 제공이 돼요. 데이터가 수치형인지 범주형인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단순 선형외기로 간다면은 어제 썼던 다이아몬드 가격 예제보다도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요 예제를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선형외기를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15번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항회기를 공부한 다음에 요 파일을 다항회기 쪽으로 옮겨서 그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할 거예요. 다항식으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일단은 다항회기를 공부하기 전 수준까지만 이제 풀이를 할 거다 라는 부분만 먼저 염두하시면 되고요. 자, 필요한 패키지들 참조를 할게요. 뭐 여기 항목들은 이제 나이, 성별, BMI, 비만도,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자녀수, 흡연 여부, 그리고 거주지역, 의료비, 얘가 종속 변수겠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드림 파일에 이미 내용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 리드 엑셀 파일, 데이터 불러오는 거 있죠? 요것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테고리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하잖아요. 그거를 매번 따로 하려니까 좀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했어요. 이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엑셀 파일에 있는 필드는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필드들 중에 명목형으로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그 필드 이름을 리스트로 받게끔 했어요. 자, 데이터 받아오는데 그 예외 처리 구문 하나 넣었고요. 고작해야 404에러 뜰 텐데 이거 에러 메시지가 너무 많이 뜨는 것 같아서 예외 처리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문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요렇게랑 요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 이게 그 맥에서만 테스트인데 윈도우에서 될지 모르겠다. 일단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게 프린트 함수에서 글자 색깔 처리하는 거예요. 빨강색으로. URL을 다르게 줘서 실행을 해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빨강색으로 나오게끔 한 거예요. 에러 메시지 주제에 까만색으로 나오면 좀 이상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데이터가 있다면, 리스트를 받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로딩을 했잖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하고 카테고리 리스트를 전달해요. 그럼 여기서 명목형 변수로 타입 변환해서 또 리턴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카테고리 타입이 미리 세팅이 되니까 기술 통계 출력할 때 불필요한 항목은 출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기술 통계 처리 부분에. 카테고리 정보가 있다면 이 카테고리 필드만큼 반복 돌면서 각 카테고리 필드 타입의 밸류 카운트, 즉 빈도수를 출력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전처리 단계를 한번 안 하게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이제 명목형 변수의 필드 이름을 설정을 했고요. 리드 엑셀 호출하면서 URL 주고 카테고리 타입은 요거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이제
앞쪽에는 이제 인포를 출력을 했어요. 행렬수 출력하는 거 빼고.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뀐 거 보이죠? 기술 통계에서는 당연히 명목형은 자동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빈도수를 이렇게 출력하게끔 해서 데이터 빈도까지 그냥 한눈에 확인하게끔 했습니다. 뭐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은 요걸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도 들어가주면 좀 더 좋죠.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래프 진짜 잘 안 만들어요. 요거 보고 퉁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도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결측치 데이터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기술 통계량에서도 각 필드별로 결측치는 없죠. 자, 연속형 변수인 나이, 그 다음에 BMI, 비만, 노, 칠드런은 데이터 분포가 서로 달라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평균값이 제각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지출을 보면은, 의료비 지출 쪽을 보면은 중앙값이 938인데 평균은 13270이란 말이죠. 평균이랑 중앙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다. 근데 평균이 더 크다. 평균이 중앙값보다 더 크면은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길 거예요. 이런 데이터 유형도 이걸 보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게 힘들면은 그 커널 밀도하면서 그려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요거 보면은 다 답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얘네들은 데이터 분포가 상이하니까 스케일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흡연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데이터 균형이 좀 맞아요. 명목형은 얼추 좀 비슷해요. 그래서 특별히 명목형에 대해서 특별한 데이터 처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의료비 지출은 약간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합니다. 자, 데이터 분포가 서로 다르니까 데이터 표준화도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제 표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도 만들어야죠. 명목형 변수들 더미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더미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연속형 변수에 대한 데이터 분포. 자, 요거 4개였죠?
H in age BMI children 그 다음에 차지 요거에 대해서 AI 별로 안 좋아. 자, 함수 한번 확인해 봅시다. 파라미터를 어떻게 놨는지. 데이터 프레임, X네임, 휴하고, 맞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PI는 100으로 해서 좀 너무 크지 않게. 변수 이름 오타. 찰지 복수형이네요. S가 붙어 있네요. 자, 그럼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터 구간수가 너무 많네요. 빈스는 5 정도로 조절할게요. 자, 뭐 연령대는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표준화한 걸로 했으니까 원본으로 다시 합시다. 자, 나이 분포도 뭐 크게 그렇게 뭐 크게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거 같고요. 비만도. 비만도도 얼추 정규 분포 비슷하게 퍼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수. 이것도 뭐 크게 나쁜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험료. 근데 이제 BMI 지수가 요 정도 올라가면 여기부터 대충 과체중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봐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연간 15,000달러 이하의 의료비 지출에 분포되어 있고요. 대충 여기 한 15,000 이하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BMI 지수를 보면 과체중 이상 데이터가 절반 이상이다. 저 절반 이상이 과체중인 거죠. 뭐 이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요 함수를 써서 상관계수를 좀 보자고요. 자, 요걸 볼 건데 여기서도 이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골라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요. 오, 너무 크다.
자, 이렇게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크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높으면, 얘네들끼리 너무 높게 나오면은 이제 VIF 값이 굉장히 높게 나왔을 텐데, 요 정도는 아마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도 여기 보면은, 그, age. 요게 나이고요. 그 다음에 BMI가 비만도예요. 이게 지금 양의 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제 살이 점점 붙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hildren, 이게 자녀수거든요. 요 자녀수가 의료비랑 비교했을 때 양의 상관관계니까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당연히 살찌면 보험료 더 내죠. 나이 많을수록 당연히 보험 가입비 비싸죠.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조금 전 했던 얘기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데이터 필드 이름이 아까 배열로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요 카테고리스. 포시 인 카테고리스. 자, 플롯 쪽에서 빈도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데이터 빈도. 밥 플롯. 카운트 플롯. 카운트 플롯.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 카테고리의 필드를 놓고 빈도 체크해라. 네, 그럼 이렇게 데이터 빈도별로 시각화 나오죠. 이미 이거는 앞에서 그 데이터 불러오면서 이미 다 봤어요. 자, 다른 데이터는 다 비슷하게 그 분포가 되어 있는데 흡연 여부의 경우는 흡연자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죠. 자, 그래서 흡연 여부의 경우 비흡연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밖에 성별하고 지역 같은 경우는 분포가 비슷하니까 분산 분석을 통해서 얘네들을 통제 요인으로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죠. 사실 아까 더미 변수를 먼저 하고 들어왔는데 더미 변수를 아까 지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더미 변수를 처리하면은 이 통제 요인으로 늘 것만 더미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더미 변수를 미리 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이니까 데이터 표준화도 지금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원본 갖다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만 쭉 하면 되겠어요. 원본, 여기도 원본, 원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분포를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얘네들 간에 분산 분석을 수행을 해서 어떤 애들을 이제 통제 요인으로 넣을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분산 분석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도 포, C, 인, 카테고리스 이렇게 해놓고요. TMP는 오리진에서 카테고리 필드랑 보험료를 뽑아내요. 자, 중간 결과 확인하려고 반복문 안에서 5번씩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성별하고 보험료, 흡연 여부하고 보험료, 사는 지역하고 보험료. 반복문 들면서 처리하니까 요 TMP를 가지고 my 언어바 걸면 되겠죠. 자, 파라미터가 타겟에 이제 종속 변수 들어가고 휴의 명목형 들어가니까 휴에다가 C 걸어주고 타겟 걸어주고. 사실 이것도 하기 전에 그 정규성 검증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가볼게요. 자, 대립가설 채택이니까 얘네는 평균 다르다. 성별에 따른 평균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대립가설 채택이니까 흡연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대립가설 채택이니까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다. 자, 근데 하나씩 해본 거 말고요. 다르게 또 접근해 봅시다. 카테고리 필드를 다 가져올게요. 카테고리 필드 이름을 다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my 언어바 TMP 걸고 그 다음에 타겟은 보험료 휴 파라미터는 나머지 항목들. 이원 분산 분석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걸 봐야겠다. 자, 의외로 성별은 별로 영향이 없네요. 그 다음에 흡연 여부는 영향 세게 있고 지역도 별로 그렇게 영향 없어요. 근데 성별과 흡연 여부에 대해서는 교효작용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담배 필 때가 아마 보험료가 더 셀 거예요. 여자가 담배 필 때보다. 그리고 성별과 지역 간의 교효작용은 없었고요.
흡연 여부와 지역에 따른 거. 이거는 뭐 이것도 상관이 좀 있네요. 소수점이 옆으로 적으니까 요거 세 개에 대한 교류작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은 얘네가 서로 끼리끼리는 교류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별 흡연량 지역 이때는 교류작용이 좀 있다. 성별과 지역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게 아마 흡연량하고 지역 간의 교류작용이 왜 있을까? 사는 지역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나눠져서 그래요. 대체로 그래요. 특히 보험료는. 자, 그럼 이제 교류작용을 이제 시각화를 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흡연 여부, 그 다음에 성별인 거죠. 흡연 여부에 따른 성별, 보험료 차이. 마이 카운트 플롯에서 오리진을 주는데 변수 이름 xname 휴 xname은 스모커 휴가 스모커로 줘야 되는구나. 휴. 그 다음에 xname은 성별 분포도 카운트 플롯이니까. 원본으로 바로 해도 되나? 그치, 안 되지. 데이터 필터링 좀 합시다. 성별. 자, 그럼 일단 담배 피는 쪽을 보면은 담배 안 피는 쪽을 보면은 여성이 훨씬 많고요. 담배 피는 쪽은 메일이 남자 맞지? 네, 남자가 더 많죠.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흡연 여부에 따른 지역 분포.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사우트 이스트 쪽이 인구가 많은 건가?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쪽. 비율로 봤을 때 노스 이스트가 좀 더 흡연자가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변수를 넣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 보려고 쭉 해봤는데, 사실 여기 아까 앞에서 분산 분석하면서 다 대립가 설치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다 넣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갑시다. 자, 데이터 표준화 stdf는 my 스탠다드 스케일러. 원본 데이터 프레임 주고 y 네임은 보험료다. 아이고. 자, 그럼 표준화 됐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 처리. 자, 더미 df는 my 더미. 원본 데이터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타입 필드를 주면 되는데 마이 더미스도 새로 만들었어요. 유틸 쪽에. 자, 마이 더미스라고 해놓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던져줘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으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해당 컬럼이 카테고리 타입인 것들만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미를 걸었고, 만약에 더미 변수 만들 필드를 내가 따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면은 걔네들만 처리하고요. 그래서 사실 만든 목적은 그냥 데이터 프레임만 주면 알아서 명목형 변수 다 만들게끔 하려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더미 변수가 만들어졌죠. 자, 훈련 검증 데이터 분리합시다. X 테스트, Y 테스트에서 이제 my train 테스트 스플릿 걸었고요. 자, 데이터 잘 쪼개졌는지 볼게요. shapes. 쉐이프 아니었나? 쉐이프스가 아니라? AI가 자동 완성 만들어주는 거 별로 쓸모있지가 않아. 분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형에게 돌립시다. 잠깐만. X 테스트. 순서 바꿨다. 땡큐. 이건 출력 순서구나. AI가 만들어주는 코드 너무 믿지 마세요. 별로 쓸 게 못 돼요, 지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쓸만한 게 못 돼요. 네. 훈련 데이터 986개, 검증 데이터 402개. 그 다음에, 명목형에 대해서도, 936에 402. 근데, 비율이 좀 너무 센데? 0.2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검증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선형액의 분석. my linear regression. 이렇게만 세팅하면 X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인데 이거 AI 기능 꺼놔야겠다. 자, 다 나왔고요. 그래프가 좀 너무 크네. DPI 값은 좀 줄입시다. 자, 다중공선성 부분을 봤을 때 비만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나왔죠. 왜냐면은 아까 봤을 때 비만도하고 나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관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들끼리 자기 상관성이 나와서 비만도는 좀 빠져야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요걸 보고 비만도를 빼고 다시 해봐야죠. 어떤 거? 아, 그리고 그 통제 요인에 대해서는 이것들 안 봐요. 통제 요인은 VIF 값 같은 거 고려 안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전체 변수에 대한 분석이죠. 네, 그래프 출력은 안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잔차 검증도 안 할게요. 유즈 플롯이지. 자, 일단은 BMI 값은 좀 빠져야 될 것 같으니까 BMI 값을 제외하고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은 X 테스트에서도 빼야 되고 Y 테스트, 그 트레인에서도 빼야 되고 테스트에서도 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CV는 5. 기껏 만들어 놓고 안 쓸 뻔했네. 네, 별반 차이는 없네요. 자, 이그노어는 BMI 걸고 엑스트레인2는 엑스트레인.드롭 이그노어 걸고 아식스 1 엑스테스트2는 똑같이 제거하고요. 요 코드 갖다가 이렇게 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중공선성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충분히 유의하고요. 아, 잔여수. 이거는 빼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children도 빼야겠네. 근데 여기서 지금 children을 직접 빼고 분석을 돌리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지금 children이 유의하지 않은 예측 변인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 뺀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생기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children도 추가로 빼보고 다시 해봅시다. children도 빼고 다시. children을 먼저 뺐으면 아까 그 VA 값이 더 커졌었을까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아까 약간 10에서 가까워가지고 처음에 BMI 그래서 BMI를 먼저 뺐잖아. children을 빼면 BMI의 VI 값이 좀 더 늘었을까요? children을 먼저 뺐어요. 해보지 않고 모른다고. 해봐야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심쩍은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다 해봐야 돼요. 안 떨어지잖아. 자, 지금 우리가 했었던 요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맞춰보면 지금 뭐 통제 요인들도 거의 다 떨궈져 나가고 사는 지역은 사실 떨어져 나가야지 뭐. 그러면은 나이하고 흡연 여부가 가장 크게 결정을 짓는 요인이다. 뭐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예제는 일단 여기서 홀드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도메인 지식을 조금 접목을 해서 여기서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아이고 나이가 있고요. 의료비 지출이 있을 때 의료비 내지는 보험료가 있을 때 이게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가 높은 건 아시죠? 이게 일정하게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릴 때는 얼마 안 나가다가 갑자기 나이 먹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을까? 이게 맞다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도메인 지식을 접목하면은 의료비에 대해서 2차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분석이 좀 정확하게 나와.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식이 아니라요. y는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만들어야 돼. 네, 아기 때도 높은 거 아기 때랑 노인일 때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인 게 또 있어요. 보험료가 있을 때 비만도. 이게 지금 BMI잖아요. 이게 일정 구간까지는 정상, 과체중, 비만 이럴 거라고요.
그러면은 정상인 애들이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 아니잖아. 여기는 똑같이 가잖아. 과체중에서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비만으로 올라가겠지. 이것도 2차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항회계를 본 다음에 이 예제를 업그레이드 하면 지금 사실 조금 분석 결과가 좀 못 믿었잖아요. 그렇게 2차 항을 넣고 나면은 분석 결과가 확 달라질 거예요. 지금 여기는 대부분의 변수가 소거되어 훈련 모델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다른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결론 내고 일단 홀드를 할게요. 그렇잖아. 변수 몇 개 없는데 이거 지금 다 떨궈내야 돼. 그럼 어딘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럼 일단 제일 만만한 거는 변수 추가 투입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뭔가 수집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만든 데이터면 내가 추가로 수집을 하겠지. 근데 지금 이건 그럴 수가 없잖아. 있는 거 안에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항회귀를 볼 겁니다. 자, 15번 예제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이 폴더로 옮겨서 마저 이어서 완성할게요. 자, 파일 올라갔고요.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됩니다.